근데 이제 십자군하고 히틀러하고 이렇게 역사 만담처럼 역사 예. 얘기를 주로 쓰세요. 이유가 뭐 특별히 역사를 좋아하세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사실 이것도 약간 애매한 얘기인데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십자군을 가지고 만화를 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십자군은 유난히 좋아하시나 몇 권이나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6권이 6권 나와야 나왔죠. 지금 나오나요? 5권 하고 있고 6권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그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그래서 십자군 관련해서는 정말 큰 관심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의 부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부시 전 그럼요. 대통령이 이제 그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십자군 전쟁이다라고 비유를 그런 한 표현 사건이 보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십자군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잘못 말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십자군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제대로 좀 알게 해줘야겠다. 십자군에 대해 잘 모르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을 썼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됐다라는 아니면?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십자군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고 입시 문제에 있어서 틀렸는데요. 예. 히틀러의 성공 시대, 예. 이거는 왜 히틀러를 잡으셨어요? 십자군은 그렇게 배경이 돼서 시작하셨고. 히틀러에 대해서도 처음 관심을 쭉 가지게 된 게 옛날에 한번 그 한국 내에서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징후를 무기로 아하. 이제 모이는 집단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때 또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모르고 있던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히틀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되게 독일 국민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 그리고 당시 독일 사회가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회도 아니었고, 근데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히틀러의 성공 시대에 예, 결국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쵸, 집권을 했죠. 예.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어느 사회에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겠어 라는, 마키아벨리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처럼 파워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찌질하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그 불쾌하면서 무섭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약간은 좀 백색 테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와서 한 대 쥐어 박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비율이 사회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사회나 있다. 예. 그렇겠죠, 그거는 사회가 예. 꾸려진다면.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적어도 10%는 넘어가고 많아도 20, 30%를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히틀러가 실제로 집권에 가는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과반을 넘어가는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히틀러가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에는 자기는 옛날에 극우적인 노선은 청산을 하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그냥 건전한 보수 정치인이 됐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집권한 다음에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만요. 그렇죠. 뭔가 사회에다 할 얘기가 있는 걸 이제 만화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지 궁극적으로 그 바라는 모습, 아니면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꼭 얘기하고 싶은 예. 게 하나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를 볼 때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사회를 볼 때, 역사나 사회를 볼 때 너무 그 선악 구도나 흑백 구도로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스토리, 그쵸. 저희가 스토리의 힘이죠. 힘이죠. 예. 그래서 되게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끝내는 정의가 승리한다. 이제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옛날에 김별아 작가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인생에서 오답은 있어도 정답은 없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있지만 그쵸. 그러니까 악은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정답인지는 정말로 모르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예, 거는 확인될 수가 없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그럼 정의로운,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세요?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죽이는 사회가 제일 큰 오답이겠죠. 정답이,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도
정답이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문화라는 말을 되게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다문화라는 말을 하고 쓰는데 어떤 친구들 경우에는 다문화라는 말을 욕처럼 쓴다 그러더라고요. 야, 다문화 일로 와봐. 그런 말을 쓴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어떤 게,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여러 사람끼리 어울려 살 때 어떤 게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딱히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분명히 오답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오답은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항상 지금.